네, NH투자증권에서 요즘 참 삼성 SDI 분석 많이 하죠.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탄력이 좀 괜찮습니다. 일단 자신을 믿어달라라고 외치는 듯한데 증권사에서도 오케이 사인을 좀 보내더라고요. 특히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93만 원으로 올려잡으면서 기존 대비해서 6% 올라잡았는데 여기에 분석 리포트의 초점은 삼성 SDI의 소형 전지였습니다. 이를 주목하라라는 부분이었는데 소형 전지 매출액을 올해, 내년, 후년 이렇게 해서 상향 조정했거든요. 올해는 9%, 내년은 25%, 추가적으로 그 후년은 17% 상향 조정했습니다. BBU라고 해서 배터리 라이트 유닛이라는 부분인데요. 백업 유닛이라는 건데 요건 이제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의 비상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템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차세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개선이 되면서 소형전지 매출액을 들어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 쪽의 전기차 수주 회복 그런 이슈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했고 앞으로도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나오는데 폭스바겐이나 BMW 추가적으로 이 배터리에 대한 유형도 써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BU라고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 그러니까 비상전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 매출과 이익에 개선되는 그런 폭을 좀 성장시키는 여력을 갖고 가져다 줄 거고 올해 매출단에서는 5,7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나 봐요. 그게 1년 사이에 83%는 성장 규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간 다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BBU 이런 뭐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실적을 얻을 수 있을지 앞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배터리 백업 유닛, BBU 이런 부분, 데이터 센터용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삼성 SDI 앞으로 그 노출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력 설비 이쪽에서 관심을 받고 있죠. LS증권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을 분석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또 많이 올렸더라고요. 기존 대비해서 27% 올려서 163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수익성 부분과 더불어서 성장 매력을 언급을 했습니다. 딱 긴 보고서였는데 세 가지로 좀 줄였습니다. 실적과 수주와 증설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면은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실적은 괜찮았거든요. 1분기 매출은 사실 2% 1년 사이에 느니까 뭐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영업이익단에서 보면은 그래도 1년 사이에 18% 성장을 하면서 2,583억 원 정도 나타났습니다. 주요 제품 판가가 높아져서 그러니까 전력과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도 공급자 우위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가에 대한 경쟁력 이런 부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수주 같은 경우에는 상고하저예요. 그러니까 상반기가 더 높고 하반기가 약간 낮은 그래서 하반기는 약간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 봤을 때 수주는 1년 사이에 많이 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면서 전망치가 대폭 상향 조정되는 흐름들 있습니다. 다만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 이렇게 올려도 증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는 증설이 약간은 좀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더라고요. LS증권이. 일단 HD 현대일렉트릭 입장에서 보면은 2004년도, 24년도였습니다. 여기 울산 1,400억 원, 알라바마 800억 원, 이거 이제 공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1차 증설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증설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울산은 올해 그리고 알라바마 공장은 내년 상반기 이렇게 완공 목표돼서 이게 2차 증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알라바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산도 2차 증설은 2천억 원, 알라바마 공장도 2천억 원인데 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라바마 공장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늘렸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해서는 약간 부족하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보니까
경쟁사가 이제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효성중공업은 증설, 멤피스 공장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거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수분 괜찮은데 부산 초고압 변압기 대규모 증설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자회사 있거든요. 그 자회사 초고압 변압기 증설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런 경쟁사 대비해서는 약간 속도가 좀 늦지 않느냐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실적 수주 증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파악했는지 목표 주가 올렸으니까 성장성과 수익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잘 가져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목표 주가 올랐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이제 전쟁이 치러진 지 9주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리스크는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해놨더라고요.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봉쇄 2개월 이제 9주차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하는 게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석유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러니까 전쟁 난 지 이제 2개월 요것만 좀 보면은 석유보다는 그러니까 원유보다는 정유 제품 이게 문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질이 더 심각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가나 정유 이런 부분에 그 가격을 비교 분석해 보면 좀 확연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리스크 있는 쪽이 가격이 훨씬 높게 책정이 되니까요. 근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20달러 수준인데 지금 등유, 경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292까지 치솟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이를 보면 현재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2개월 차에 사실 정유 제품 공급 차질이 훨씬 더 심각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때문에 전 세계 원유 공급 10%가 감소가 됐지만 사실 비축유를 좀 방출해들면서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게 통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건데요. 이제 5월 다음 주가 5월입니다. 근데 5월 이후는 뭘 생각하셔야 되면요. 이제 전쟁 60일 이후로 지나가던 그런 길목인데 원유 공급 차질이 생겼는데 5억에서 6억 배럴 정도 이렇게 조금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쌓아나온 재고도 현재 현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원유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원유 공급이 굉장히 딸릴 것으로 지금 시장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량을 늘리고 싶어도 잉여 설비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다라는 걸 이제는 인식할 때가 됐다. 이게 5월 이후 펼쳐질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살펴보면요. 그래서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갈 가능성도 무시 못한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유사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슬픔, 피를 흘리더라도 원유를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진을 흐리고서라도 이 원유, 핵심 원재료, 쉽게 얘기해서 이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원유 같은 경우에도 정제 마진이 떨어지는 하락폭 대비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일단 정유 대비해서는 석유 화학 제품 이것에 대한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이니까 안전띠를 좀 단단히 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살 때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돌발 사태가 오더라도 꼭 사야 되는 무언가가 있고 뭔가 재정 상황이 주머니 사정이 어려웠을 때는 구매를 지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정유는 가격 탄력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석유 화학 제품,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타이어나 뭐 옷이나 가전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으면 나중에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석유 화학 제품의 수익성이 훨씬 타격이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 석유 화학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투자 전략 세우실 때도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잘 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런 부분이 약간 풀리더라도 그러니까 전쟁 종결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더라도 중동의 생산량 80%가 회복될까지는 최소 8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릴 가능성
8주에서 10주가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보시면서 석유, 화학, 요 섹터에 대한 리스크 잘 감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우건설 참 많이 갔습니다. 어제 많이 간 만큼 오늘 잠시 쉬어가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8,000원에서 49,000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어제 4만 원 선 넘어서 종가를 좀 형성을 했죠. 근데 이게 주가가 그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4분기에 왜 좀 어려운 거 다 털고 가자, 이걸 빅베스라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 턴 어라운드 했었고 또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받쳐줘서 주가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뭘 봐야 되냐? 2분기 굉장히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체코, 원전 이쪽에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약 3조 5천억 원 정도 바라보는 것 같았고요. 내년부터 28년까지 베트남, 체코, 미국 원전 이런 부분의 수주를 추진을 할 가능성 있고 MSCI 한국 지수 편입 이슈까지 있는 바 대우건설 최근 목파진 가격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뒷페이지에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기 영업이익 괜찮았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대폭 상회하면서 영업이익이 제시가 됐고 특히 건축 주택 부분의 마진이 훌륭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1년 사이 전보다 한 75% 증가할 것이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수익성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되게 예전 그 착공 물량들 하나하나 이제 완공이 되고 있는 흐름들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그 착공 자체 사업 이런 부분이 현장 매출이 7에서 14%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에게 떼어주지 않고 오롯이 내가 좀 가져갈 수 있는 먹을거리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대우건설 목표가 조금 더 높게 볼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오늘도 떨어지죠.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는 또 좋게 보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좀 차별화돼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제가 픽은 해봤고요. 목표 주가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올렸다고 하니까 42,000원에서 55,000원까지는 올렸는데 경쟁사들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미국 태양광 설비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일단 목표 주가는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 뭐 별별 소리가 다 나왔는데 유상증자 이슈 있었잖아요. 근데 규모는 결국 축소를 해서 이렇게 이제 축소를 했는데 이건 좀 긍정적이라고 또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한 이후는 한 달 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멘텀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투자 의견이 중립인데 이 한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삼성증권에서는 그게 뭐냐 봤더니 3분기 바라보셔야 됩니다. 미국 쪽. 그러니까 웨이퍼나 셀 공장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을 할지 그런 데이터를 받아들여야지 투자 의견이 상향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의 프리미엄 가격, 정책 이런 부분에 덕을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이게 하나의 좀 과제 아닌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는 좀 올라서 나왔고요. 삼성증권은 이렇게 중립을 유지하는 흐름들을 보였지만 또 하나증권은 60만 원으로 올려잡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고 이 전략이 좀 맞아떨어질 것 같다라는 의미를 좀 부여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대를 꺾고 더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목표 주가는 올렸고 투자 의견 중립한 삼성증권의 의견 이런 부분을 좀 동의하신다면 투자자에게 반영해 보시면 되겠죠. 오늘 하나솔루션까지 전해드렸습니다.